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 스케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FMC 회의가 2일부터 3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주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나오게 되죠. 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테이퍼링 가이너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시장에서는 11월 중순 또는 12월 중에 테이퍼링 가능성이 좀 많이 언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 이제 11월 중순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11월 중이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직 여유가 남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 마음도 긴장감 없이 이 형태에서 꾸준히 그냥 가져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발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확정안이잖아요. 그럼 확정안 이전에 수급이 엄청나게 요동을 많이 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수급 자체가 어떤 방향성으로 바뀔지를 여러분들은 잘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3일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해서 이때 또 뭐 균등 배분 뭐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효과가 개인들한테 많이 갔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의 외환보유고 10월분이 공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본의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쉰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BOE 통화정책 회의가 4일날 잡혀져 있고요. 내용으로는 지난 회의에서 물가 예상치율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가 있었고 구인난과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애플 TV 국내 정식 출시를 할 것인데 이때도 국내 부분이 항상 호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구독료가 생각보다 저렴하게 책정이 돼서 외국 대비보다는 좀 더 괜찮게 내놓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모순이 콘텐츠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봐라 라고 해서 그렇게 가격을 좀 재조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재미난 점은 애플 TV 플러스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막 생산을 마구잡이로 막 찍어내는 타입이 아니고 오히려 순차적으로 우리는 퀄리티 순으로 우리는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겠다고 하는데 뭐가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6일 기준으로 탄소 중립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이 15일까지 있고요. 삼성 AI 포럼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뭐 어떤 내용이 좀 많이 나올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중국의 공산당 19기 6중 전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공산당 중앙위원회 연례 전체 회의에서 내년 가을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의 토대를 마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3차 역사 결의 채택할 가능성이 또 매우 높아진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재 부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형태에서 중국의 철강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좀 가져갔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약간 개입을 해서 원자재 가격을 좀 안정화 형태로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27일 기준으로 국가발전기획위원회가 중국 석탄협회와 미팅을 가지면서 석탄 가격 안정화 부분에 따른 논의를 또 가져가기도 했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파견도 또 보내면서 또 석탄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또 취하기도 했다라는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미국의 소식인데 10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예상치가 상회했고 전월 대비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미시건대에 따르면 10월 설문에서 소비자들이 08년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했으며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10월의 시카고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보다 상회했고 전월 대비 또한 상승한
흐름으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제조업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시사했으며 해당 지표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공개하기 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지역 제조업 지수로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일감 영향을 많이 받아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9월에 개인 소비 지출 예상치가 부합했고 전월 대비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3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했고 전분기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앨런 재무장관이 사회복지 지출안에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발언이 나왔는데요. 헬스케어 보육의 지불에 가장 중요한 비용을 낮춰줄 수 있다며 가게들에게 긍정적인 정책을 좀 강조를 함으로써 또 헬스케어와 보육 부분에 따른 부담률을 좀 많이 낮춰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앞으로 헬스케어와 보육 부분이 어떻게 또 영향을 받아줄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4.2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유로존 견조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유로화 상대적인 강세와 달러화 약세 압력이 지속되었지만 11월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를 작용해서 급등 마감을 했다라는 점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83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달러 약세 현상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11월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와 급등세를 시현함에 따라 전주 대비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유가는 배럴당 83.5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란 핵 협상 관련 논의 재개와 원유 수출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어느 정도 유가를 최대한 좀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물가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연준이 어떻게 이번 고비를 또 넘어가는지 또 시험대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개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토론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청원 부분은 또 아쉽게도 해당 인원이 또 부족해서 또 반려가 났습니다.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부분 코인을 하고 계시는 계정 기준으로 해서 유저 수가 870만 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활성된 유저 수는 좀 더 적겠죠. 그렇지만 왜 내 앞에만 보고 내 미래까지는 보지 못하는지 저는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노웅래 또 민주연구원장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대선 공약으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냥 그렇다라고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바이누 시가총액이 먼저 민코인, 도지코인을 추월했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가상자산 금융 전문자가 채용 공고를 한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토렌트 체인이 정식 론칭했고 테스트넷 활성화가 되었다라는 점과 퀀텀이 올해 내 리브랜딩을 진행하겠다, 신규 로드맵을 공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강세를 일부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뭐 저번에도 이거 퀀텀에 대한 로드맵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다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차피 리브랜딩보다는 반감기 부분이 12월 초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퀀텀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오늘따라 휴대폰이 좀 말썽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퀀텀에 따른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전 때부터 약간의 움직임이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재난지원금이 비트코인 투자했으면 500만원 수익이었다 라고 나온 게 있는데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에 비트코인을 투입을 했었을 경우 520만원 상당 부분의 수익으로 수익률 대비로 또 보게 되면 11월 말일 기준으로 141% 정도가 나왔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네요. 네.
그리고 P2E 기반 암호화폐 총 가치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엑시 인피니티와 그리고 엔진 코인 더 샌드박스 부분이 있었는데 이 추세는 한동안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게임 부분에 있었을 때는 국내는 뭐 볼 필요는 없지만 해외 쪽 기반에 따른 유저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리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 최근에 이제 게임빌까지 여기에서 또 동참이 되면서 같이 또 주식도 요동을 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이제 또 먹튀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요새 좀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의 인기가 있었던 그런 드라마나 이런 부분을 조금 따와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들었던 코인들이 좀 있는데 이 스퀴드 게임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개당 9센트가 이게 어느 순간 3,500원이 되면서 3,500%가 급등을 해서 시총도 2,800원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먹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시적으로 혹해서 들어가는 코인들은 없길 바라겠고요. 네, CNBC 페이스북 사면 변경 이후 마나나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 급등을 했다. 왜냐하면 메타에서는 뭐 현금이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해당에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으로 뭐 쓰일 것이냐 제휴 쪽으로 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움직였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측면과 앨런 머스크의 민코인이 10월 한 달에 4,000% 상승을 해서 시총 100위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진짜 100위권에 딱 들어갔는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까지가 딱 100위권인데 어느 순간 또 밀렸나? 찾아보니까 또 어느 순간 또 많이 올랐네요. 290% 상승해서 95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요새 강아지 코인들이 아주 그냥 설치고 있네요. 네.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레스케일 모에서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돌파, 소프트뱅크 구글 투자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포트리스 비트메인 채굴기 4,500대를 구매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있습니다. 이제 오미세고 보바 네트워크 스냅샷 카운트다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시세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과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짝바짝 챙겨 먹고 알아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 팔아서 세금 내면 건보료 오른다라는 내용을 왜 다시 한번 가지고 왔냐면요. 최근에 이 홍당기 씨 스테이킹 이자 취득가 0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증빙 자료 준비 부분이 없으면 네가 스테이킹 했던 이자 부분이 원금 포함해서 야 일단 제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 증여받은 거 아니냐? 네가 소명해라. 그러니까 너가 소명을 못하면 너 그냥 세금 다 물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공무원은 바쁘기 때문에 공무원님들께서는 워낙 바쁘고 일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 안에 소명을 못하면 곧바로 곧바로 당하게 됩니다. 되게 억울할 것 같죠.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도 언급을 드리는 부분은 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A씨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제 6억 원에 따른 시세 차익이 나왔다라고 하면 장기 요양 보험료 월 최대 400만 원에 가까운 건강 보험료를 내야 된다. 가상자산 세금 1억 3,200만 원에
건강보험료 4,800만원. 이거 12개월이에요. 왜냐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런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지역가입자가 아니다라고 해도 직장인 부분에 따른 알파로 어차피 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 그 점도 아셔야 되겠죠. 이건 지역 가입자에 한해서라고 써져 있어서 또 오해하실까봐 난 직장인 가입자니까 상관이 없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충분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하는데 지역 가입자 대비보다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월 400이니까 12개월로 하면 4,800만 원이 되니까 총 1억 8천 정도가 낸다. 그래서 실제 세금은 30%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6억 내면 대충 올려서 2억 하면 4억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합이 안 되고 그렇게 그냥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아 몰라 나 이것만 벌고 끝낼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계속 인플레는 세지고 해당에 있는 복지 지출 비용으로 인해서 세금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에 벌었던 수익 대비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계속해서 추적을 나가야 되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는데 그거를 그냥 싹둑 잘라버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동의를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전망이 괜찮은 게이밍 민코인 4개를 추천을 했는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100원 만들고 벌고 라는 닉네임을 가지셨던 분이 이것을 추천을 했는데요. 요새 이제 P2E 게임하고 NFT 게이밍 민코인들 이런 게 좀 인기가 핫하니까 이런 위주로 뭐 좀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게임즈라고 해가지고 국내보다 해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이낸스 선물 거래에도 상장이 됐고 유명해진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갈라게임은 두 가지로 있는데 땅을 성장시켜서 서버 순위에 경쟁하는 타운스타랑 곧 출시하는 미란두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레이 게임즈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좀 보여지죠. 예. 일단은 중국 거래소인 빅1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처음에 게임 서버가 터질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다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뭐 목적성이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로 우회 상장해서 동남아 중국 쪽으로 시장을 노리는 듯한데 바이낸스나 후오비의 상장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뜻을 또 보였던 적이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소각 호재 일정이 떴는데 무려 90%까지 소각을 한다라는 파격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게 한탕하고 끝내려고 한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케이크 몬스터라고 나왔던 게 있는데 케이크 몬스터 코인은 팬케이크 스왑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팬케이크 스왑 유저가 아닌 알 확률이 굉장히 적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상당히 좀 요동을 많이 친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엑스월드 게임즈라고 해가지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으로 분산형 게임 플랫폼으로 크게 관심을 받았던 코인인데 현재 게이트.io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으로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유저는 드림카드라는 카드 배틀 게임에서 카드를 수집하거나 플레이어와 대결을 해서 토큰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들 관심 있으면 한 번쯤 그냥 보셨으면 좋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해시 부분도 미쳤습니다. 예. 했는데 더 올라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계속 올라가는 게 꺾이지 않고 있다. 라는 점이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는 거 아니겠냐라는 좀 그런 형태로도 또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되겠거니와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 주식 관련 지식 부족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이 또 나온 게 있었는데요. 전체 응답자 69%로 나와져 있는데 암호화폐를 보유 중인 사람이 이제 온라인 카지노 리뷰 서비스 게임블러 스픽에서 1000명을 조사한 대상으로 70%가 그렇게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비트가 그 중에 70%가 비트코인, 40%가 라이트코인, 그리고 37%가 이더리움으로 투자가 됐다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모순은 무엇이냐면 관련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는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 규제가 명확하게 또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보라고 보기보다는 우르르 가기 전에 먼저 그 소식을 들었던 애가 수익을 좀 더 쉽게 내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다 라고 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ETF가 열리고 현물 ETF까지 해서 정말 상품군이 대다수 엄청 많이 팔리게 되면 그때부터 기간의 AI 트레이닝 플랫폼 시스템을 만약에 이겨내면 트레이딩에 있는 그 패턴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왜냐면 걔가 주포이기 때문에. 걔가 주포예요. 예. 포즈가 걔로 바뀝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걔가 제일 돈이 많이 운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기에서 숏배팅을 아무리 많이 때린다고 해도 돈 많이 갖고 있는 애가 롱배팅 때리면 다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에서도 여전히 시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지금 보게 되면 분위기상으로는 그냥 지금의 유명한 뭐 원현재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런 판도에서 흐름이 좀 바뀔 때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대응이 돼서도 수익성이 계속 나오는 패턴이냐 아니냐 여기서 또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그 패턴과 적응성이 비슷하게 나왔던 패턴들이 또 신흥 강자로 올라오면서 트레이딩 또 2세대, 3세대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외 심볼 새로운 발표들이 예고가 잡혀져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드맵도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11월 달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11월 중순 때까지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고 지금의 이 6만 선을 얼마만큼 지지를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뭐가 됐던 간에 여기서 더 올라가도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대로 저는 11월 중순에 다 털고 나갈 것입니다. 저와 비슷하게 털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본인의 주관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더 보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도 좀 더 높게 보고는 있긴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으로 저는 여기에서 좀 털고 그 뒤에 어느 정도 시즌이 또 끝나고 내년 시즌에서 다시 한번 먹거리에 따른 분석과 시향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 템포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그대로 계속 만들어지겠지만 저도 매매를 계속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분석을 해도 어느 정도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한 포지션은 좀 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간다고 해도 이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구독자님들은 여기에서 패턴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은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보유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목표 수익 부분에 있어서 50% 정도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 정도 미련이 많이 남았고 50% 정도는 계속 들고 가고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이 났던 부분에 한해서만 계속 수익 실현을 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이 코인 부분에 있었을 때도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요새 추세를 보게 되면 제가 봐도 마지막에 올라가는 코인들이 한 번은 펌핑이 나올 만한 코인들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대로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 시향의 연말에 남아져 있는 그런 애들만 좀 더 올리고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제 느낌상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패턴 대비보다는 워낙 NFT나 뭐 디파이 부분으로 많이 판이 커지면서 굳이 단순 이채원 성분 코인이 할 수 있는 역할 대비보다 다른 역할적인 부분이 좀 많이
보완이 돼서 그렇게 좀 돌아가는 패턴이 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이제 좀 우려가 됐던 게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이런 시바 코인 욕한 거 아니에요. 뭐 도지나 아까 밑에 했던 뭐 앨런 머스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막 올라오게 되면 그런 애들이 좀 힘받고 만약에 시총에 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약간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뭐니 해도 여러분들 좀 더 먹고 싶다, 좀 더 욕심을 내고 싶다 이렇게 하셔 분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좀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은 한 템포 쉬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모든 수익을 잘 관리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수십억 원, 수백억 원까지 또 돈을 버셨던 분들도 한 템포에 쉼표를 한 번씩 찍었거든요. 그 쉼표가 막 일주일 쉬고 뭐 3일 쉬고 하루 쉬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만의 패턴에 따른 주기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더 벌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오히려 실수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 따른 이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 기간을 그냥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어,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중순에 어느 정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고 만약 더 가면 그냥 바보 소리 그냥 들을래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연말에 갈수록 물가 부분에 따른 조정을 거의 잡지 못할 것으로 저는 거의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 추이를 엄청 많이 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좀 더 간다라고 해도 빨리 올리고 끝낼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떤 분은 뭐 6월 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저는 계속 돈이 풀리는 그런 흐름도를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금의 흐름도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뭐 차티스트 분들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의 기본을 좀 보았을 때는 거기에서 영향을 받으면 충분히 그걸 밀어 올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과 그리고 새해가 바뀌면서 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규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새롭게 빠르게 또 진척률을 또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흔들릴 수 있는 요지가 꽤 크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또 현물 ETF 부분에 따라서 통과되면 진짜 슈퍼비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른 부분은 그때를 놓친다라고 해도 재빨리 좀 템포를 쉬고 다시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도 있거든요. 뭐 한 달에 막 요렇게 막 뭐 시바코인처럼 올라가는 비트코인 아니잖아요. 예, 나머지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다 기회를 중간중간마다 줄 거니까 그렇게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원칙에 맞게끔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매 없이 그냥 연말을 보내고 어차피 출장 기간에 따른 변수나 이런 부분하고 또 개인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복귀가 좀 애매한데 복귀 부분에 따른 또 준비의 변수가 좀 있어서 좀 그런 거 준비를 하다 보면 조금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조금 못 쓸 것 같다라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개인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좀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이런 분석하고 이런 측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현물 ETF 하나가 나왔다고 해도 그게 한 테퍼를 더 올려준다라고 해도 내년에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면 이때까지 모든 시장 자체가 계속
물류에 따른 문제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던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투자자산 시장이 계속 체력이 좋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때까지 지탱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것도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패턴에서 분명히 끊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현금이 있어야 또 다른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오히려 그 기회가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좀 아쉬움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또 후회 없이 하려면 본인에 대한 결정을 저는 존중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저의 의견은 다 드렸고요. 네. 그리고 알트코인 부분에 있었을 때도 여기서 다 가는 패턴보다는 연말에서는 특정만 아마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